자유한국당에 입당하자마자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이야기 전에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그 이야기부터 일단 하고 다른 주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처음 연결하신 거라서. 입당과 거의 동시에 대선부터 나가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은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뭐 정치 이력을 어느 정도 쌓다가 대선 출마하는데 입당과 동시에 대선부터 출마하신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입당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출마를 그러면 갑자기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선언이야 갑자기 됐지만 예. 그 본인의 고민과 또 생각은 꽤 오래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제1당까지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보수 정권이 정권을 내주겠구나. 네.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다가 최순실 사태 때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보수의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고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맨 앞에 나서서 새로운 깃발로 활약할 수 있는 인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대안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보수 정권이 위기다 이렇게 하다가는 좌파가 집권을 할 텐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이후에 좌파가 집권하면 안 된다 이 이후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왜 본인이 하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해야 된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왜 김진이어야 하느냐 이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을 막고 자유한국당의 정권을 다시 한번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저기 위원님 아까 따각따각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핸드폰 이어폰으로 쓰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이어폰은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하튼 다시 한번 정권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가 잘못된 거. 예. 예를 들면 무능하고 부실한 거, 그리고 최순실 사태의 잘못, 기타 이 패거리 의식, 그리고 패권주의 이 다툼, 이런 보수의 잘못을 대대적으로 기억을 해서. 예. 새로운 보수를 유권자 앞에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 보수. 그런 개혁 작업은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면 다선 의원이라든가 또 여러 번 출마를 한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현재의 보수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개혁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도 있을 뿐더러 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아니 어쨌거나 탄핵 소추 사태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정치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이 잘못된 과거 정치로부터 100% 자유로운 새 인물. 새 인물이 제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여야 대통령 선거판을 통틀어서 유일한 뉴페이스 새 인물입니다. 완전한 새 인물이시죠. 그래서 새 인물이 이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를 해서 새로운 보수 개혁 프로그램을 유권자에게 내놓고 호소를 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치 경험이 있느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정의 주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정치권 밖의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선수가 무슨 중요한, 선수나 지명도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아야 개혁을 할 수 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은 인물도 많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있는 PD나 엔지니어도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새 인물이 왜 김진이어야 하느냐. 요걸 좀 설명해 주셔야. 그 새 인물도 예. 무조건 정치권에 얽히지 않았다고 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할 때는 준비된 새 인물이다. 준비된 새 인물. 예. 네, 준비된 새 인물.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구호를 썼는데 예. 저는 한마디로 준비된 새 인물이다. 왜냐? 제가 32년 언론인 생활 중에서 20여 년을 정치부 기자를 했고 예. 그중에 또 10년을 정치 담당 논설위원을 했습니다. 예. 제가 20여 년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10명의 대통령을 겪었는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서 책도 썼고 전두환 대통령서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그 정권을 제가 직접 취재하고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존경을 받고 있으며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을 해서 실패를 기록했느냐를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그래서 그 정권의 속속들이 그런 성공과 실패의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고 특히나 제가 10년 논설위원 할 때는 사설과 칼럼을 쓰고 TV 토론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주제가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 권력이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저는 속으로 분석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못하느냐.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아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자면 낙하산 인사, 정경유착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해서 유약한 거 또는 좌고우면하는 거, 앞뒤가 다른 거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수없는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다. 머릿속에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하겠다. 불통의 정치를 이렇게 소통의 정치로 바꾸고 기자회견은 어떻게 하고 집무실은 어디로 옮기고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방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제 머릿속에는 한 100개의 파일이 그런 시뮬레이션 파일이 정리가 돼 있다. 이 정도면 준비된 제 인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물론, 오랜 세월 정치부 기자를 하셨고, 정치 논평을 하셨고, 비평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근데 경제학자들이 사업에서 실패 많이 하거든요. 저는 비판만 한 게 아니에요. 항상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제 주장을 한 번도 해결책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저를 많이 공격합니다만은 제가 보수 언론인으로서 싸웠던 5개의 전선. 첫 번째, 광우병, 미신에 의한 광우병 사태에 대한 투쟁. 두 번째,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세 번째,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처리. 네 번째, 이 좌편향 역사 교과서, 이 김대중 노무현 교과서로 되어 있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 다섯 번째, 사드 미사일을 왜 배치해야 되며 왜 국가안보에 중요한 이 모든 이른바 전선에서 저는 신문 칼럼이나 TV 토론을 통해서 한 번도 제가 이런 거를 회피한 적이 없어요.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만 하지 않냐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학자가 경제부총리를 맡는다. 꼭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이나 자기의 평상시의 구상을
경제부총리가 돼서 실천하는 거죠. 네. 그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 비판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예. 기회를 나한테 달라고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솔직히. 실제로 자유한국당 경선을 이겨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본인이 정말로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은 경험 삼아 하는 것이고, 다음, 예를 들어서 총선 국회의원 출마부터 하고, 이런 아젠다가 따로 있으신 건가요? 저는 경험 삼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치열한 고민과 예. 치밀한 계산으로 출마를 했어요. 자, 김앵커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예. 지금 근데 한 가지만 더요. 본인이 이 치열한 경선에서 이길 거라고 경험 삼아 나온 게 아니고 꼭 이길 거라고 믿으시는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근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예,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경선 룰입니다. 경선 룰이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은 경선 룰을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예.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식으로 대충 이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냐면, 자, 원칙은,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한 200만 국민 선거인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예. 그거는 이제 자금도 엄청 많이 들고, 또 시일도 촉박하고 해서, 그리고 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당원들의 투표권을 대폭 보장하는 것이다. 예? 네. 일반 당원 또는 책임 당원, 대의원 이런 당원들,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은 원래는 당원들이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당원들이 당의 주인인데 예.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을 사실상 왜 국민에게 맡깁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것이 어떻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예. 당원들이 되면 지금 일부 여론조사 지지율이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요. 예. 일반인들이 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도, 인지도,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느냐 이런 것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 여러 번 출마하고 도지사, 당대표, 의원 지내고 현재 국무총리하고 하는 사람들의 지명도나 여론조사 인기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저는 TV 토론에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투표로 하게 된다면, 예.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은 거의 저를 다 알아요. 예. 그리고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동안의 10년 활동을 통해서. 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떤 열정적인 의지를 가질 때 제대로 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저까지 출마 선언한 사람이 4사람인데 앞으로 홍준표 경남지사, 김관영 경북지사, 현재 그렇게 해서 선언을 하면 6명 아닙니까? 김문수 전 지사까지 하면 7명. 한두 명 더 한다고 해도 7, 8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당원들이 투표를 할 때 김앵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앵커가 당원이라면 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속한 지구당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저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 찍으라고 한다고 찍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여러 번 출마했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총리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현행 도지사니까. 그런 기준으로 김앵커가 당원이라면 찍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아니죠. 찍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토론회에 많이 나왔다거나 언론사의 간부였다고 찍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 이유로 찍는 게 아니라 당원들은 어떤 이유로 찍느냐. 어떤 사람이 그동안의 경력에서 이 보수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야 본선에서 이겨서 좌파 정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본선 경쟁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본인이 높다고 주장하시는 거의 핵심을 말씀해 주셔야 사람들이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같은 질문 계속 드리는 건데. 예. 제 얘기가 아니라 당원들 얘기입니다. 당원들이요? 당원들이 말이죠. 우선은 첫째는 보수의 개혁 보수의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새 인물이어야 된다. 새 인물. 그런데 새 인물이라고 해서 무슨 정치권에 몸담지 않았던 연예인이나 학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여튼 10년 동안 정치를 공부한 사람. 그리고 10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전선에서 본인의 투쟁을 증명했던 사람. 그리고 이 새 인물이 아까도 이런 비상시국의 정치판에서는요, 항상 난세에는 새 인물을 사람들이 대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저희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현안들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라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어요. 오늘은 그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박근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저의 입장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 물론 그렇긴 한데. 왜냐? 예. 국회가 탄핵 소추한 이유가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입니다. 예. 사안 하나하나마다 별도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해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예. 그런 사건을, 예를 들자면, 헌법재판관들도 2달 넘게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을, 어떤 현재 근거로 제가 교통방송, 청취자께, 이거는 이래서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서 되고 저래야 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솔직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복잡한 사안이어서 헌재 판결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군요. 말하자면. 그건 당연히 우리 사회가 승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 승복은 승복인데 본인만의 결론은 없으십니까? 이게 탄핵할 만한 사유도 아니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릴 만큼 13개의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어요. 사실관계가. 정치를 20년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오랜 세월 정치를 분석하셨던 분으로서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입장과 어떤 어떤 선호도, 입장, 감정,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선 저는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 그 사실관계에 대한 내 정확한 진위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헌법재판소나 검사나 변호인이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쉬운데요. 저희가 조만간 꼭 연결할 테니까 나머지 입장을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출마 변도 더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해서는 헌재 판결을 수용한다. 예. 어떤 결과이든. 예. 여보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시 잃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예. 그래서, 이러다가는 보수 정권이 정권을 내주겠구나. 네. 이런 걱정과 고민을 하다가 최순실 사태 때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낙마하고. 예.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보수의 대안이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의 집권을 막고 보수 정권의 재집권을 위해서 맨 앞에 나서서 새로운 깃발로 활약할 수 있는 인물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대안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보수 정권이 위기다 이렇게 하다가는 좌파가 집권을 할 텐데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좌파가 집권하면 안 된다 이 이후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왜 정권 밖의 영역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선수가 무슨 선수나 지명도나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아야 개혁을 할 수 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은 인물도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있는 PD나 엔지니어도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 정치에 얽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뽑아달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새 인물이어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 새 인물이 왜 김진이어야 하느냐. 요걸 좀 설명해 주셔야. 새 인물도 무조건 정치권에 얽히지 않았다고 해서 대선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을 판단할 때는, 준비된 새 인물이다. 준비된 새 인물, 예. 네, 준비된 새 인물.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란 구호를 썼는데, 예. 저는, 한마디로 준비된 새 인물이다. 왜냐? 제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자마자 지난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이죠.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다른 이야기 전에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그 이야기부터 일단 하고 다른 주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하고는 처음 연결하신 거라서. 입당과 거의 동시에 대선부터 나가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보통은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뭐 정치 이력을 어느 정도 쌓다가 대선 출마하는데 입당과 동시에 대선부터 출마하신 이유가 일단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입당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출마를 그러면 갑자기 선언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선언이야 갑자기 됐지만 예. 그 본인의 고민과 또 생각은 꽤 오래됐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총선에서 집권당이 제1당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기존의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개혁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잘못에 대한 책임도 있을 뿐더러 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얽힌 게 많기 때문에 예. 나는 어쨌거나 탄핵 소추 사태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정치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의 이 잘못된 과거 정치로부터 100% 자유로운 새 인물. 예. 새 인물이 제가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여야 대통령 선거판을 통틀어서 유일한 뉴 페이스 새 인물입니다. 완전한 새 인물이시죠. 예. 예, 그래서 새 인물이 이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주도를 해서 새로운 보수 개혁 프로그램을 유권자에게 내놓고 호소를 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정치 경험이 있느냐, 선거 출마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국정의 주요 문제에 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동안 현실적으로 본인이 하필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죠?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해야 된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왜 김진이어야 하느냐 이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근데 이번에 굉장히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권을 막고 자유한국당의 정권을 다시 한번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저기 위원님 아까 따각따각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핸드폰 이어폰으로 쓰십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이어폰은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하튼 다시 한번 정권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 보수가 잘못된 거. 예. 예를 들면 무능하고 부실한 거, 그리고 최순실 사태의 잘못, 기타 이 패거리 의식, 그리고 패권주의 이 다툼, 이런 보수의 잘못을 대대적으로 기억을 해서. 예. 새로운 보수를 유권자 앞에 내놔야 되는데. 새로운 보수. 그런 개혁 작업은 과거의 잘못된 정치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면 다선 의원이라든가 또 여러 번 출마를 한 사람이라든가 하여튼 현재의 보수 정치권에